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토드 로즈, 오기오가스의 다크호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낸 다크호스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다크호스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왠지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답답하다면 이 책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자들은 이야기해요. 다크호스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모든 다크호스들은 예외 없이 기존에 알려진 성공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가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면서 힘들어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멈췄고 돌아섰고 그들에게 꼭 맞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맞는 길을 찾는 유일한 열쇠는 딱 하나, 내적인 충족감, 내 삶에 대한 진정성이었습니다. 다크호스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에 시달렸다고 해요. 카드값과 세금, 대출금, 미래에 대한 걱정. 사실 저 역시 퇴사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고요. 퇴사한 지금 걱정되는 요소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거리들 속에서도 다크호스는 오로지 진정성을 추구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성공한 다크호스인 어느 플로리스트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표준화된 교육 코스를 하나도 따르지 않았으면서도 대성공을 거둔 플로리스트. 그녀와 똑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녀와 똑같은 스타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자신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잉그리드 카로치는 뉴욕에서 가장 실력 있기로 손꼽히는 플로리스트다. 상류층의 결혼식, 버버리 본점, 스웨덴의 궁정에 호화로우면서도 독특한 꽃장식을 꾸미는 등 이력이 화려하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잉그리드는 대기만성형으로 비칠지 모른다. 인생의 늦지막에 이를 때까지 그 누구도 그녀가 그런 대성공을 거둘지 예상하지 못했고 이 점에서는 잉글리드 본인이 더 그랬다. 잉그리드는 30대 중반 때 맨하튼의 한 홍보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자신의 적성에 별로 맞지 않았던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겨우 들어간 곳이었다. 그때까지 거쳐온 직업들은 항공기 승무원, 영어 강사, 카지노 딜러, 웨이트리스 같은 것들이었다. 대학에서 처음엔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다가 방향을 못 잡아서 전공을 5번이나 바꿨다. 진지한 고민 끝에 수차례 직업을 바꿔봤지만 직장 생활도 번번이 순탄치 못했다. 잉그리드에게 해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한 가지 일에 진득이 매달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충고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잉글리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가 홍보회사에 다니던 중에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근면함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 문제 같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다크호스들은 잉그리드와 비슷한 감정을 털어놓는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그 누구도 삶에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듯한 기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다크호스들은 바로 그런 기분에 빠져서 음울한 시기를 겪은 적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었다. 그렇다. 그들의 인생사에서 거듭거듭 듣게 된 공통된 대목은 삶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모두들 네모난 구멍에 박힌 동그란 못 같은 기분이 드는 시기를 겪었다. 예리한 판단력을 발휘할 일이 별로 없는 지루한 일에 답답해한 적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안정적이거나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분야에서 꽤 부러움을 살 만한 전문 실력을 키웠지만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다수의 다크호스들이 따분함이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혹은 재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기분, 버거운 기분을 느끼면서도 수년간 마지못해 버티다가 결국엔 자신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깨우침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터닝 포인트였다.
우리와 인터뷰에서 다크호스들의 충족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된다. 어떤 다크호스들은 심리 상태를 말하면서 충족감을 드러낸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심리를 털어놓는 식이었다. 그런가 하면 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표출 방식으로 특유의 말버릇이 불쑥불쑥 충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들은 청구서 결제나 육아, 가족의 불행, 경제 사정의 악화 같은 흔한 일상의 난관들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진정성을 따르려고 힘썼다. 자신의 개인성,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잉글리드 카로치도 그랬다. 살아오는 내내 거의 언제나 남들 모두와 같아지되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매번 남들과 다른 데다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았다. 미술의 재미를 느껴서 스웨덴의 디자인 학교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미술은 어림없는 꿈이라며 대놓고 반대했다. 다른 사람들도 미술로 가기엔 그쪽 분야의 기초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그녀는 그 당시에 들었던 한 친구의 아버지 말이 기억에 박혀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니. 그랬다. 30대 중반이 되자 잉그리드는 미국에 가면 뭐 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뉴욕으로 이주했다. 맨하튼의 번잡함과 다양성에 마음이 확 끌렸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스칸디나비아의 지나치게 딱딱한 라이프 스타일과는 달랐다. 그녀는 일단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해 홍보사에 취직해서 기자들에게 명품 브랜드 제품을 알리는 일부터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운명이겠거니 하고 체념하면서 홍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잉그리드는 난데없는 제안을 받았다. 예전에 일을 맡은 적이 있던 미주 스웨덴 상공회의소에서 뜻밖의 부업거리를 제안했다. 호텔에서 열리는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꽃 장식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까지 꽃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스웨덴 상공회의소 회장이 일을 맡긴 이유는 그녀가 스웨덴 태생이며 예전에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색채 감각이 괜찮았다는 기억 때문이었다. 그렇다. 표준화된 세상에서는 표준 공식을 따라 우수한 경지에 먼저 이르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커리어를 쌓으라고, 그러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충족감이 뒤따른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다크호스들은 충족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성을 활용하면서 우수한 경지에 이를 최적의 환경을 갖춘다.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해내려면 가능한 한 속속들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자신의 관심과 바램을 자세히 이해해야 비로소 진정 자신에게 잘 맞는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잉그리드는 20년 동안 이런저런 역경 속에서 꾸역꾸역 살아오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다. 그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은 질색이었다. 차라리 착수일과 마감일이 확실히 정해진 단기 프로젝트가 더 맞았다. 또 정해진 예산에 맞춰 일하는 것이 좋았다. 색채 감각은 괜찮았다. 물건을 들어서 옮기고 몸을 쓰고 망치질을 하고 칼로 잘라내는 일들이 좋았다. 그리고 프로젝트 완료 후에 바로바로 고객의 반응을 들으면 즉각적인 만족감이 느껴져서 그것도 좋았다. 공공행사 꽃 장식을 맡았을 때 자신의 여러 가지 관심사나 재능과 왠지 잘 맞을 것 같았다. 그녀는 꽃장식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빠져들었다. 전원의 느낌을 연출하고자 폐 목재를 구해서 직접 망치로 두드려서 목가적인 나무 궤짝을 만든 후에 거기다가 꽃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많이 쓰는 허브들도 함께 채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의 플로리스트들이 하지 않는 방법,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언가 열심히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최종 이미지는 마치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루벤스의 그림 속 농장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결과는 어마어마한 성공이었다. 그녀가 플로리스트의 길로 뛰어든 순간이었다. 잉그리드가 개인화된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똑같이 흉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녀 외에는 그 누구도 그녀와 똑같은 관심사와 재능,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만의 세세한 인생사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다크호스의 성공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더 중요한 패턴을 찾아볼 수는 있다.
모든 다크호스들의 구불구불 굽어진 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여정의 첫걸음은 하나같이 똑같다. 바로 충족감을 우선시하려는 결심이다. 다크호스들은 그 일에 뛰어들 때 얼마나 돈벌이가 될지, 어느 정도나 실력을 쌓게 될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신의 개인성과 잘 맞는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들이 강요하는 자아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아상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꾸준히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부단히 우수성을 키워갔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출세 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길을 잘못 든 것이란 이야기는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목적지까지 일직선의 경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이들 역시 존중과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그 길이 무척 딱딱한 여정이라고는 해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다크호스들이 증명하고 있듯 이런 표준화된 공식에 벗어나 자신의 경로를 개인화하면서도 우리는 성공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토드 로즈, 오기오가스의 다크호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